2025년 12월 한국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소식이죠? 근데요, 이 숫자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데이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이번 달 한국 무역을 딱 하나의 숫자로 요약한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이만큼이나 껑충 뛰어 올랐다는 건데요. 이 숫자 하나에 사실은 우리 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다 담겨 있어요. 뭐 반도체부터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파는 나라들, 중국이나 미국 시장 이야기까지.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게 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큰 그림부터 한번 봐야겠죠? 지난 2년 동안의 수출액 추이를 한번 보세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막대, 저게 바로 이번 2025년 12월인데요. 무려 430억 달러. 와, 다른 달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 솟아올랐죠? 이건 그냥 이번 달 실적이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수출은 6.8%나 늘었는데 수입은 0.7% 증가에 그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외국에 물건을 판 게 사온 것보다 훨씬 아주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돈이 얼마냐? 무려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나라 살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잘 팔려서 이런 엄청난 기록을 세운 걸까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보시죠. 왼쪽이 작년, 오른쪽이 올해 데이터인데요. 전체 파이 크기가 커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재밌는 건 이 파이 조각들의 비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혹시 눈에 확 띄는 변화 찾으셨나요? 유독 한 조각이 엄청나게 커졌죠? 네, 바로 그 주인공은 네,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수출액이 이건 뭐 그냥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주네요. 정말 시원하게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죠? 작년 12월에 82억 달러였던 게 올해는 무려 116억 달러까지. 와, 요즘 다들 얘기하는 그 AI 열풍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스마트폰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 반도체 좀 줘!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두가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반도체나 컴퓨터 같은 IT 제품들은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울상을 짓고 있는 품목들도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수출의 또 다른 기둥이었던 승용차나 석유 제품 같은 것들이죠. 이쪽은 오히려 실적이 더 나빠졌어요. 이 승용차 수출 그래프를 보세요. 아까 봤던 반도체랑은 완전 반대 모습이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라는 걱정도 있고 또 경쟁도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산업과 힘든 산업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좀 바꿔서요. 이 물건들이 과연 어느 나라로 팔려 나갔는지, 우리의 고객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만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나라도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물건을 가장 많이 사간 상위 5개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중국이랑 미국은 여전히 굳건한데 유럽연합 비중은 좀 줄어든 것 같고 대신 베트남이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미세한 변화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무역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쪽 시장으로는 수출이 줄었는데 오히려 아시아의 큰손 중국으로는 수출이 더 늘어났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죠. 중국으로의 수출은 보시다시피 꾸준히 늘어서 86억 달러,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아마 중국 내부의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에요. 이번 달에는 살짝 주춤했네요. 그런데 이번 달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다크호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베트남이에요. 작년보다 무려 20% 넘게 수출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팔았는지 봤으니까요.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뭘 사왔는지 수입 쪽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수입 데이터를 볼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래서 원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이 국제적으로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살림살이가 크게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다행히도 올해는 원유, 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 수입 비용이 작년보다 이만큼 줄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돈을 버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죠. 수출은 잘 되고 수입 비용은 줄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숫자들을 모아서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역대급 수출 실적으로 아주 튼튼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둘째, 그 성장의 중심에는 뭐니 해도 반도체의 엄청난 선전이 있었다는 것. 셋째, 우리의 주요 무대가 미국, 유럽에서 중국, 베트남 같은 아시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수익 비용이 줄어든 것도 우리에게 보너스였다는 점.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달의 엄청난 성적표는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말이죠. 이 엔진의 힘이 약해진다면 혹은 언젠가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데이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